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이 불과 나흘 앞에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200회를 맞이하는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회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매주 한 번씩 방송을 드려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열심히 제 방송을 청취하고 그 청취한 방송을 다시 많은 회원님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연결해 주므로써 저로서도 뿌듯한 사명감과 감격을 안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여러 상황이 급하게 변하고 이런 시스템을 작동해서 매주 방송할 겨를이 제가 여러 면에서 나이로 보나 또 상황으로 보나 전달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200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횟수로 방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으로 필요한 시기에 꼭 이 말을 전달하고 올 때 메시지 형식으로 저희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 정보 또 정확하지 않은 용어 또 결례되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일생을 이 오직 조국의 통일, 민족의 분단 극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상황이나 현실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해 왔던 거고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좁히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은 총 정리하는 마무리 강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어요. 빛을 찾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일제 36년에 식민지 쇠사슬을 끊는 날입니다. 그래서 흙 다시 만져보자 그렇게 감동스러운 노래를 앞에 부르면서 광복의 그날을 마음껏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해방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뒤돌아보니 분단이 됐어요.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분단이라는 상처가 과연 왜 분단이 했을까 되돌아보면 간단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과 같은 입장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만들고 독립군을 만들고 무장투쟁도 하고 사상투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총을 가지고 적장을 쏘기도 하고 천황에게 수리산을 던지기도 하고 또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몽길 의사가 시라카와 등 중국군의 점령군으로 있던 일본군 장성단을 과감하게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만큼 큰 힘으로 작용했을까? 그것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일본은 소위 대동아 공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중국 본토를 넘어서 저 동남아 미얀마까지 과거 버마죠. 침략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거의 다 점령했었다 그런 얘기죠.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심지어 싱가포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본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태국. 그런데 우리가 광복군 총예산 2,000명
과연 그런 물리적 수단으로서만 조국광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지나 신념이나 또 추정을 불허하는 애국적 국민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어요. 그때 우리 조선의 국민은 한 2천만 명 보고 중국은 4억 인구를 가졌습니다. 장개석이 늘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를 부러워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중국 국민을 호통쳤던 것은 왜 2천만 조선인민 속에는 안중근이 나오고 이봉창이 나오고 윤봉길이 나오는데 왜 우리 중국에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냐고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4억 인구 중에서. 과연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일본 제국에 비해서 힘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무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승만 같은 서재필 같은 어르신들은 미국을 중심하고 외교로선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조국광복을 완성해야 된다고 소리쳤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했던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는 무력수단을 통해서 일본을 쫓고 또 남북이 점령당한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 그러니까 북쪽은 38선을 중심 삼고 소련군의 점령, 남쪽은 미 군정의 점령입니다. 거기서 자주독립이라는 이름하여 현실적으로 남북 합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합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외침은 당연히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 당시에 여운형이라든지 또 박은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좌경적 사상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소련을 추종하고 소련의 위성국가로 남을지언정 민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같은 미국 중심의 외교로선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남한의 단독 정부라도 세워서 후에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결사체도 만들고 또 국력을 키워서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남은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두 체제,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민주주의로 갈라져서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현실적 두 국가로이죠. 당연히 통일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발굴됐고 그 통일 지향적 정치로선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로선이 될 수밖에 없죠. 분단 극복이니까. 이제 해방은 분단으로 굳어져서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통일 의지고 통일 지향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북한은 김일성주의가, 김일성이 소위 조선의 전통을 수립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정치체제를 굳히고 그 정치체제에 의해서 김정일이 대를 잇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굳어져 있는 겁니다. 남쪽은 여러 대통령이 거쳐갑니다. 이승만부터 윤보선, 그리고 최규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런 형태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보수로선과 진보로선을 가지고 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국민을
이끌어왔던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분단체제를 극복한다는 형식적 논리를 앞에 세우고 북쪽은 연방제라는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접근해왔고 남쪽은 한민족 통일론이죠. 한민족이라는 큰 이름 밑에 두 개의 집단이 하나로 통일되는 국가를 지향한다. 한민족, 민족적 통일론이에요.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정치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하당 조직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남쪽 사회를 전복하려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장공비를 보내가지고 남쪽의 지도자를 씌우려는 청와대 기습사건, 무장공비 침투사건, 사회혼란사건, 통역당 사건 등 여러 형태의 북한의 공작도 연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 민족은 그걸 극복하고 기술대국, 경제대국, 정치민주화 여러 형태의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기적을 창출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에 정치적으로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중심의 아까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 IMD가 지정한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G7 수준에 올라섰다. 세계 7개 상위 그룹 속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개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는 기적 같은 일을 근현대사에서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통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분단을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선 분단은 소모가 너무 많아요. 분단 비용 지출이 많다고 말이에요. 통일국가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고통도 따를 겁니다. 동서독 통일에서 이루어졌던 분열과 고통과 같은 우리 현실 앞에도 그것이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경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뭐 65대 1, 70대 1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서독이 90년 통일할 때 3대 1이었습니다. 경제 차이가. 근데 우리는 지금 70대 1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프리카 같은 빈공국에도 굶주려서 죽는 사람은 드문데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고 지금도 북한의 호롱불을 켜고 겨울을 지낸다는 거예요. 평양을 보면 화려하죠. 그게 다 허구입니다. 당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의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시설을 해서 그들을 화후 시각에 관리해가는 시스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켜야 할 때가 왔어요. 왜냐? 이 분단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갈등 비용이 1년에 300조 들어가요. 300조를 생산 시스템이나 복지 시스템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통일국가를 형성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 당군이 신단수 아래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거대한 민족의 기상을 제시했으니 홍익인간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세계 만민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추구하는 국가는 대동세계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원칙은 제세이화입니다. 모든 세상의 법도는 이치에 맡겨한다.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만민 앞에 선포했던
개국 이념은 북한 같은 인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목숨을 인민들 앞에서 공개 채용하는, 남쪽의 언어를 썼다고 해서 15년씩 형을 가하는 그런 가혹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정치 투쟁을 하는 거예요.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가혹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유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나라입니까? 48년 재헌국회를 열고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그들에 의해서 헌법이 선포되고 그것을 고길기구로 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출발합니다. 주권은 국민으로서 나온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처럼 선거제도가 정확한 나라가 드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통일은 유보돼야 할 대상도 아니고 없어져야 할 대상은 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성취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북한을 우리 품에 안고 서로 형제로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같은 동족이라는 이념 앞에 의의를 달 수가 없어요. 북한은 우리 형제 국가입니다. 갈라져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당군이 개국할 때 건국 이념 속에 홍익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이롭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일찍이 개국 선언 때 설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을 정식 국호를 불러주더니 적대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김정은의 망발임과 동시에 망국적 행위죠. 그동안에 그래도 민족은 하나다, 백두에서 한라, 우리 민족의 평화 이상 이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연방제를 제안했습니다. 연방제도 일방적 연방제가 아니라 소위 낮은 단계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통합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도 허락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인권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북쪽에 종교 자유가 없어요. 결사 자유가 없어요. 정책 발언이 불가능해요. 남조선 언어를 써도 반동배기법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의한 연방제는 결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가 보장되고 양심의 가치가 존재하고 신을 민족의 대상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민주답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실현의 그날을 기다릴 뿐이에요. 더 이상 갈등공화국으로 남아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통일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우리의 통일 상대가 북한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북한을 통째로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대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안 가진 자들의 차이에서는 인간이 존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인격을 논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신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평등성이 주어집니까? 평등하다. 뭐 재산권, 자유권, 민주권 이거 전부 다 천부적 권리예요. 신이 부여한 천부적 권리다 이게야. 신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사회가 영원한 승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 통일의 전제 조건은 북한을 두 가지로 논하라고. 권력을 가진 자와 일반 시민과. 그들은 일반 시민들은 인민들은 북한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김일성이를 절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요했고 강요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해서 그 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위해서 인민을 존재케 하는 거예요. 인민 후에 통치 수단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통치 수단 만들어 놓고 인민을 거기다 올려 세워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특히 200회를 맞이해서 광복,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유관순 같은 언니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판사가 물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할 말이 더 있는가? 그때 유관순 누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목숨이 하나인 게 원통하다. 또 하나가 있었으면 광복을 외칠 텐데, 독립을 외칠 텐데 그랬어요. 그들은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안중근도 이등방문을 하루빈역에 쏘고 동양 평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의고 우리의 삶이에요. 부디 우리는 눈을 감는 시간까지 조국의 광복이 통일로 가도록 분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줄여야 돼요. 너와 나는 서로 다를 뿐이지 각기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다르다 이거야. 남북이 다르고 남쪽이 또 달라요. 좌파 우파가 보수와 진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라 이거야. 그러나 같이 인정하면서 존재를 인정할 때는 언젠가는 화이부동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의 영원한 번영, 민주, 자유 이것이 통일을 이루면서 같이 실현돼야 할 중대한 민족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지고 있는 품성이고 내용이고 미래지향적인 희망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미래가 되는 민족 통일, 분단 극복, 갈등 축소, 민족 화합, 미래 지향. 얼마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 분석 연구소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2050년 세계에서 자웅을 겨룰 만한 국가가 두 개라고 지적했어요. 그것이 하나는 아메리카고 또 하나가 원코리아라고 했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아주 그건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미국의 국민소득은 15만 불 정도 갈 것이고 한국의 국민소득은 8만 불이 넘어갈 것이다. 얼른 보면 지금처럼 G2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에다 중점을 뒀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동양적 가치를 몸에 지니고 서양적 가치를 중화적으로 흡수하는, 그리고 인간의 바른 상을 정립시켜주는 코리아인의 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부디 여러분, 제가 일일이 호소를 드리지 않더라도 통일의 집념을 몸에 지니고 머리에 지니고
미래지향적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처칠이 마지막 결전을 앞둔 전쟁이 노르만디 상륙이에요. 프랑스를 해방시키는 상륙작전입니다. 그때 독일은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처칠은 독일 국민에게 외칩니다. 제발 하나님이여, 영국 국민이 외쳐요. 독일이 아니라. 처칠은 영국 국민이 하나님에게 모든 지성을 바쳐서 도움을 외쳐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신의 도움이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만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기독교과의 싸움이었어요. 무종교와 종교의 싸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다행히 이 나라를 지탱하는 반공의 제1선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들이 요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종교가 백성을 걱정하기 전에 백성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는 걱정도 돼요. 제가 몸담고 있는 종교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발 밝은 정신으로 미래지향적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사람 80평생 넘어서까지도 통일의 열정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디 그날을 앞당겨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오직 조국의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적 문명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평화로 전쟁을 극복해가는 새로운 세계상을 전 세계 앞에 선포하는 우뚝 선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방송 종결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투하시고 늘 조언을 아끼지 말고 충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내내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